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인을 떠나서 젊은 정치인 이준석을 존경합니다. 나이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참 깜찍한 청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찍부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들으면서 계속 이준석으로부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 공부는 물론이고 이준석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을 제 나름대로 분석하고 연구까지 하게 됩니다. 이준석의 그 독서량에 대해서 젊은 시절 얼마나 많은 책을 보고 얼마나 많은 정보를 습득했으면 저렇게 매 질문, 매 사건마다 그렇게 지혜의 눈을 뜨고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저는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나 스스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제대로 하지 않고 책도 별로 읽지 않은 그러한 저의 과거가 한없이 부끄럽고 자괴감이 듭니다. 이준석 대표는 저에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굉장히 훌륭한 젊은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준석이 본인의 영달을 위해서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기에 저는 더욱 이준석은 대한민국 정치에서 굉장히 소중한 한 역사적인 획기적인 아마 뭐라 그럴까요? 족적을 남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의 그 지식, 그 지식을 활용하는 지혜, 그 지혜에서 나오는 전술 전략, 이것이 실력으로 보여지고 그것이 실력 지식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추진력, 실천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실천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내다보는 그 지혜의 해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준석은 이것을 다 말로 풀어낼 수 있는 말재주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는 말싸움입니다. 정치는 토론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민주적인 방식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토론입니다. 이준석과 토론해서 이준석이를 극복할 사람은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저는 없다고 내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본인의 가치관이 확고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늘 오야 두목이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준석을 보면서 아마 깜짝 놀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준석 의원 말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얘기하는 건 무조건 안 듣는다. 반대한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는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에 대한 태도 또한 같은 맥락에서 나온 사고방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날 이 탄핵 정국을 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버르장머리를 그때 못 고친 것이 가장 후회되고 아쉽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본인이 할 수 있던 것은 보따리 싸고 가출하는 것 이외에는 본인이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다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준석을 향해서 쏟아지는 비난, 좌파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내부 공격을 하면서 내부 총질을 하면서 어찌해서 민주당을 향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느냐.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비판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봤었냐. 이준석 의원은 역시 큰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큰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를 저는 알았습니다. 어떤 큰 그림이냐. 국민의힘 희망이 없다. 본인을 이렇게
공을 세운 본인을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 그 측근들이 본인을 몰아내는 이런 정당은 결코 존재할 가치도 없고 존재할 능력이 없다고 이미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준석 의원은 젊은 정치인들, 또 좌파에서 건강한, 민주당에서 건강한 정치인들과는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이 대표로 있는 독재당에서 용기가 없거나 실력이 없어서 지금 숨을 죽이고 있는 이런 정치인들도 언젠가는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우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을 나갔죠. 나간 게 아니라 쫓겨났죠. 쫓겨나가서 개혁신당이라는 신당을 통해서 의원 3명을 만들어냈습니다. 본인은 지역구에서 1명이 됐지만 결국 본인의 득표율, 본인을 지지하는 그런 유권자들로부터 비례대표 2석을 얻어냈습니다. 3석을 가진 미니 정당의 대표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인이 이끄는 그러한 정당이기도 합니다. 물론 요새 개혁신당에 좀 시끄러운 일이 있습니다만 역시 여성 대표로서 정치의 경험이 많지 않은 허은하 대표가 이끄는 그 정당의 한계를 드러내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대표를 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을 참여시켜야 된다는 의미로 허은하 대표를 대표로 세운 것 같은데 그것이 패착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금 많은 언론에서 이준석 대표를 불러내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준석 대표가 그리는 그림은 예전부터 판을 크게 보고 새판가리, 정치의 판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자주 해왔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그 깜찍한 판가리는 무엇일까? 국민의힘에서 개혁적인 사고를 가진 개혁적 정치인들, 여기에는 저는 한동훈 대표도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한동훈 대표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설지 안 나설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나서든 안 나서든 이 한동훈 대표 또한 본인이 정치적으로 어떤 목적을 이루겠다는 것보다 한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더 중요한 목표를, 가치관을 두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목표점은 같다고 했습니다. 방식이 좀 다르다 했습니다. 우선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대표에게 프로포즈, 러브콜을 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젊은 층,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탄압받고 있는 정치인들, 이 세 그룹이 모인다면 정말 대한민국 정치는 획기적인, 역사적으로 그 족적이 남을 만한 그러한 정치혁명, 정치 판가리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준석 대표야말로 아주 깜찍한 젊은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준석 대표를 마음으로 열심히 저는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